입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왜 경매 낙찰받고 나서 대출 알아보고 그리고 잔금 내고 인도 명령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과정을 쭉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실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이트 확인하고 하는 걸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샘플로 준비한 이 사건은 저희 교육생 경매 낙찰 사건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언제 받았냐면 10월 16일 날 받았어요. 10월 16일 날, 제가 지금 12월 1일 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한 달 반이 됐다, 그죠? 10월 16일 날 울산법원에서 낙찰받은 사건이고, 사건 번호는 2019 타경의 103913 사건입니다. 울산 중구 서동의 혁신도시 KCC 스위첸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3억 1,900이었고요. 울산법원은 한번 유찰이 되면 30%씩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최저가가 2억 2,330만 원일 때 37명이 몰렸습니다. 저희 3억 300 썼습니다. 그리고 차순위는 2억 9,619만 9천 원 이렇게 썼는데요. 제법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나도 뭐 이거는 당연히 뭐 낙찰받고 명도까지 진행하는 동안 뭐 몇천만 원 오르리라는 것이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저희 과감하게 질렀습니다. 저희 교육생은 저기 법인 설립해가지고 이제 입찰 들어갔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3억 3백이나 썼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 앞으로 몇 달 사이에 몇천 원 오를 거라고 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그렇게 올랐습니까? 한 달 반이 지났는데 확인 한번 해볼까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내역입니다. 우정혁신도시 KCC 스위첸 했습니다. 지금 제가 10월 16일 날 낙찰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11월 달까지 지금 실거래가가 당연히 들어와 있죠.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11월 달에 실거래가 들어오는 경우는, 근데 보통 뭐 계약하면은 바로 실거래가를 신고를 하라라고 하지만은 보통은 잔금 칠 때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11월 달에 이렇게 들어온 것은 실제 계약은 몇 달 전에, 두세 달 전에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보통 이제 잔금 내면서 이제 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해서 그 신고 필증 제출 같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잔금 내면서 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 9층은 3억 8천, 3층이 3억 4천2백, 그리고 2층이 3억 2천8백, 4층은 3억 5천7백, 11층이 뭐 3억 9천2백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 네이버상에 나와 있는 매물입니다. 네이버상에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해서 뭐 지금 뭐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뭐 중복됐을 수도 있고 실제로 가보면 가격을 더 올리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매물은 여러분 확인하고 싶으면 현지 방문해야 되는 거 당연히 아시죠, 그죠? 여기 보면은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층수를 보세요. 총 층수가 10층, 9층, 10층 뭐 이런 식이에요. 제일 높은 동이 11층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4층에서 3억 6,800, 뭐 중층 해봤자 뭐 비슷하겠죠. 그래서 9층에 중층하면 몇 층이겠어요. 그죠? 뭐 한 4, 5, 6층 이 정도 아니겠어요. 그죠? 3억 8,500, 그리고는 뭐 중층 3억 7천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1층 같은 경우에도 208동, 저희가 208동 2층 낙찰 받았어요. 208동 1층, 208동 1층을 전세 안고, 원래 일반 입주할 수 있는 매물보다 전세 안고 투자 물건이 원래 가격이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그런데도 208동 1층 해서 이거는 3억 6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거 다 같은 거죠. 같은 데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208동이 로얄동이라고 뭐 부동산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들 기분 좋으라고 해주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동강 간격이 넓고 이러면서 뭐 좋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1층이 3억 6천을 이제 호가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그죠? 조금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억 3백 낙찰이고요. 관리비 좀 밀려 있습니다. 관리비 좀 밀려 있고요. 명도비는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진 않아요. 저희가 이제 그 입찰 전에 저희 조사하지 않습니까? 조사할 때 이 집 같은 경우에 몇 년 동안 거의 뭐 수도 사용량이 없다시피 한, 예,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관리소장님이 그 사람 살아 있을까요? 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의 그런 집인데,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저희가 잔금 내기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관리사무소에서 통화를 하는데 소장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아래층에서 봤다고 그 사람을 2층 소유주를 몇 달 전에 몇 년 동안 소식이 없고, 아무리 관리사무소에서 거기 왜 입주자 그 카드에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렇게 연락해도 연락도 없고, 저희도 낙찰 받고 나서 그 법원 서류 열람해가지고 그 소유자 전화번호를 확보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수차례 해도 이렇게 잘 안 돼요. 통화가 안 돼요. 통화할 수 없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있었는데, 1층에서 우연히 1층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나가다 봤는데, 짐을 이사를 내리고 사다리 해가지고 2층이라도 사다리 해서 짐을 내리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소장님이 해요. 그래서 그러면 소장님 생각하시는 정말 뭐 불행한 그런 일은 없고 그러네요. 그러면은 그렇게 짐을 빼갔으면 필요한 거 가져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보통 이런 경우 이사를 할 때 본인 필요한 거 가져가고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는 일반 이사하듯이 일반 매매 이사하듯이 싹 빼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남아있겠다. 하지만 얼마 있지는 않겠다. 얼마 있지 않겠다.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 이제 예를 들면 계속 연락이 안 되니까 연락이 안 돼서 강제 집행을까지 가게 된다. 그럴 때 강제 집행을 무조건 평당 얼마 든다더라.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짐이 적으면 비용이 적게 들고 짐이 많으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사다리차까지 해서 짐을 빼간 정도니까 얼마 없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정식으로 해도 얼마 안 들겠구나 하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법인이니까 일반 개인이 하는 그런 양도세 단기 매도하면은 뭐 250만 원 기본공제 1년 받고 그 다음에 44% 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니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10% 그리고는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10% 그러면 20% 되죠. 그리고 지방세 2% 하면 22%를 양도 차익의 22%를 내게 되거든요. 게다가 그 돈을 바로 내는 게 아니라, 그죠? 바로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한동안 조금 또 뭐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생각대로, 제가 이제 분석한 대로 시세가 역시 올라서 호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물론 호가대로 거래되지 않고 약간은 약간은 뭐 빼줄지 어쩔지는 알 수 없겠지만은 지금도 이제 명도까지 또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더 걸려요. 그냥 사람 안 산다고 해가 문 따고 다 갖다 버리면 지금 순식간에 끝나겠지만은 정식으로 저희 밟기 위해서 제 개인 물건도 아닌데 교육생 물건을 그냥 버리자 하고 위험을 감수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식으로 절차를 밟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절차를 밟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뭐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법원에서 이제 서류 발송하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이제 아까도 이제 얘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럼 대출을 받아서 이제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대출받는 은행에 협약된 법무사에서 주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한테 뭐 일일이 전화해서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안 해도 됩니다.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들어가셔서 사건 번호로 검색을 하시면 사건 번호로 이미 낙찰된 거 이런 거 사건 번호로 검색하는 방법은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지금 이제 5개월 좀 넘었습니다. 제 유튜브 1강, 제1강, 제일 먼저 올린 강의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르시는 분은 그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들어가서 해당 사건을 열게 되면은 쭈르륵 내려오다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관련 사건 내역 해서 나옵니다. 관련 사건. 이 경매건에 관련되는 사건이 뭐냐? 여기 인도명령 신청한 이 번호가 나오는 겁니다. 경매는 중간에 타경이죠. 인도명령은 중간에 타인이 됩니다. 그래서 2019 타인, 43 얼마 이런 식으로 우린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나오고 여기 또 들어가서 보면 별게 다 있죠. 최근 입찰 결과에서 이런 금액도 나와 있고 합니다. 낙찰받고 끝내지 마시고 낙찰받고 나서도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이런 것도 보시고 문서 송달 내역도 보시고 그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이제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번호를 알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인도 명령이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법원에서 발송했나? 아니면은 상대방이 받았나?
이런 걸 알고 싶으면은 그건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일반 그냥 법원 사이트에서 봅니다. 법원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하는 거 있죠. 그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나의 사건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나의 사건으로 해서 들어가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사건 일반 내용이 있고 그리고는 사건 진행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일반 내용 말고 여기 사건 진행 내용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사건 번호 울산지방법원 2019 타인 뭐뭐뭐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어떤 게 나와요. 접수일이 언제다? 2019년 11월 20일. 우리 11월 22일 날 잔금 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11월 22일 날 접수가 됐고 그 다음에 종국 결과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11월 25일 날 인용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발송이 된 겁니다. 이제 종국이 되고 종국 인용. 다시요. 11월 22일 날 신청서 접수. 11월 25일 날 결정. 그래서 결정하고 바로 25일 날 신청인에게 보내고 신청인이 저희 쪽이죠. 피신청인이 상대방 점유자 쪽입니다. 그쪽으로 결정정본 송달, 결정정본 송달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받았어요. 28일 날 도달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런데 상대방은 아직 안 나오죠. 그죠? 당연히 안 받겠죠. 안 사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죠? 그럼 이거 계속해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죠. 집배원이 보통 3번을 갑니다. 3번을 가도 전달을 하지 못하면은 법원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폐문부재 요 자리에다가 폐문부재라고 합니다. 받으면은 위에 것처럼 몇 월 며칠 날 도달 이렇게 되고 안 받으면 폐문부재 떠요. 그러면은 폐문부재 뜨면은 또 특별송달을 신청을 하게 되죠. 그 특별송달을 신청하기 전에 주소 보정 명령을 받기도 하고요. 예, 그냥 바로 특별송달을 신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특별송달을 또 도달시켜서 이제 그 다음 하는 거고 그것도 도달이 안 되면은 공시송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 한 번 처음에 발송해서 폐문부제 뜨기까지 보통 2주 가까이 걸리거든요. 또 특별송달 신청해서 그것도 도달이 안 되면 또 그것도 2주 가까이 걸립니다. 그럼 한 달, 뭐죠? 2주 하면 근 한 달이죠. 공시송달 신청해서 공시송달이 그러면 14일이 지나야 도달된 걸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또 반달이죠. 그러고 나서 집행관 계고를 나갑니다. 그럼 집행관 계고를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며칠 있다가 또 나가서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한참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계장님한테 경매계 담당 경매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오랫동안 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증빙 자료 같은 것은 내가 준비를 다 해놨다. 다른 걸로 어떻게 증빙 자료를 준비하겠습니까? 관리사무소에 확인서를 하나 해달라 했더니 그거 뭐 전혀 해줄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비 내역서 상세한 내역을 몇 년 걸 다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뽑아달라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수도 사용량, 몇 년 동안 수도 사용량이 제대로 없는 게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을 제가 계장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 계속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경매가 처음 접수돼서부터 배당까지 계속 경매계에서 이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사건 한 건 다 외우고 있지 못해도 이 사건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서류가 송달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어떤 객관적인 어떤 수도 사용량이 전혀 없다라는 자료를 제출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바로 딱 발송함으로써 도달된 걸로 간주하는 발송 송달이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참 잘 안 해줘요. 제가 쭉 경매하면서 분명히 사람이 안 사는데도 그렇게 바로 인용해 준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나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일단은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알고 있다고 거기 이제 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 그런데 일단은 한번 발송을 해야 된다. 일단 발송은 합니다. 일단 발송해서 되돌아오면 폐문부제 뜨면은 중간에 특별 송달 단계는 생략하고 바로 공시 송달로는 넘어가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이도 뭐 군한 뭐
보름 정도, 그죠? 2주 정도? 예, 그죠? 그 정도 뭐 아끼는, 그거밖에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러면은 공시송달 가서 공시송달 해가지고는 2주 후에 이제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집행관 이제 계고를 나갑니다. 집행관 계고 신청이란 건 없어요. 강제 집행 신청을 하면 처음에 먼저 나가는 게 집행관 계고인 겁니다. 본 집행하기 전에. 그렇게 갔을 때 보통 가면은 14일에 이제 시간을 두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울산법원 할 때 그때도 제가 거기 같은 경우도 사람이 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 집행관님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원래는 14일을 주는 거를 일주일로 이렇게 단축을 시켜주더라고요. 그것도 흔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어필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송달했었고, 그러면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이제 본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드러내서 이제 창고 같은 데 갖다 놓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 절차가 있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많이 올린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강제 집행에 대해서 뭐 모든 것, 뭐 이러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일단 드러내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매도를 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바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또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 시간이, 그죠? 가서 25일 날 갔으니까 되돌아오고 하는 게 뭐 12월 10일경 돼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배문부제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해서 공시송달 이렇게 가게 되면은 뭐 크리스마스 무렵 되면은 이제 완성돼서 이제 강제집행 신청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결국은 1월 달, 그죠? 다음 달 돼야지 다 이제 드러내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저희도 이제 매도를 하든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얼마나 더 오르게 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들어요. 예를 들면은 시세가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상승을 조금 더 할 것 같다. 그리고 또 1월 달에 드러냈다고 해서 다 이제 정리됐다고 해서 1월 달엔 사실 거래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면은 봄에 설 지나고 구정 지나고 나면은 좀 거래가 조금 이렇게 활발해지거든요. 그런 타이밍에 팔면은 더 제대로 가격을 좀 더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그런 경우는 급하게 무조건 매도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한두 달 더, 그죠? 한두 달 정도, 예, 저기 한다면 뭐 관리비하고 이자가 더 나간다 하더라도 시세가 얼마라도 더 오르겠다라는 게 그게 보이면 조금 더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조금 공시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 생각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까요? 하고 저희 교육생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교육생 대답이 대박입니다. 소장님, 나는 소장님 아바타입니다. 소장님 하자는 대로 다 할 겁니다. 너무 이쁜 교육생이라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좋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쓰고 계속해서 추이도 지켜보고 해서 잘 해드릴 생각입니다. 교육을 많이 하는데 교육생들이 많이 있죠. 네, 저는 1대1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한데도 교육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대1 교육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중에는 이제 본인이 낙찰받은 거 이런 거를 공개하는 걸 원치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공개를 안 하는데 간혹 가다가 공개하는 경우는 선생님 저기 뭐 쌤한테 도움이 된다면 이거 다 공개해도 괜찮아요. 뭐 저보고 유튜브 출연하라고 해도 저 할게요 하면서까지 저는 쌤 유튜브 채널이 많이 구독자가 많아지고 굉장히 좀 뭐 이렇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교육생들이 있어요. 그런 교육생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부담 없이 다 오픈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